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이 좀 밀렸죠. 네,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네,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가속 승인권보다도 이번에 새로운 제도 CNPV, 네, 요거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막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진짜 반전을 위한 모멘텀은 뭐가 될 것이냐. 네, 요 부분도 점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시고 꼭 대박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 영업이익 10배가 내년도에 날 수 있는 종목. 신제품 출시가 바로 임박한 종목.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소 50% 정도 될 그런 종목이죠. 네,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후반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긴급한 정보나 판단은 꼭 필요한 겁니다. 네,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제 수급 부분을 보면 이제 또 공매도가 조금씩 또 나오고 있어요. 74,000주, 57,000주 이렇게 이틀간 나왔었던 부분이고 대차 같은 경우는 8월 11일 기준으로는 15만 주 정도 좀 늘었죠. 그 전날 10만 주 정도 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 마무리가 돼서 이제 대차 잔고를 보면은 네이처셀이 17만 주 정도가 대차 잔고가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자, 지금 대차 같은 경우는 좀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제 의미가 없고요. 자, 공매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은 213만 주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8월 8일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한 270만 주 정도 늘었다가 확 줄었죠. 확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매는 지금 공매도 쳤다가 또 상환하고 뭐 이런 노름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죠? 네. 팔구사구 하는 그런 정도의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처셀이 사실 그 식약처한테 반려를 당한 이후에는 이 몸통이 조금은 이제 약해졌죠. 약하니까 이제 꼬리가 좀 기승을 부리는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은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공매도가 이렇게 좀 최근에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반려되고 나서 신규 공매가 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숏 커버링 들어왔던 부분이 올린 거고 지금은 숏 커버링이 안 들어오고 신규 공매도가 늘어서 현재 이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네.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공매도는 들락날락하는 정도의 그 몸통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꼬리가 좀 몸통을 약간 흔드는 상태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가를 진짜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은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속 승인도 가속 승인이지만 이것보다 좀 더 빠른 CNPV가 좋다.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CNPV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발췌를 했는데 조금은 크게 볼까요? 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이 CNPV라는 것은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한 신약 및 의료기기 우선 심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속 승인보다도 빠른 거죠. 심사 기간은 10 내지 12개월에서 1 내지 2개월. 아니면 이제 최대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서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한 어떤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뛸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될 거예요. 네, 따라서 자, 지금은 요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진짜 반전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정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사들 나왔습니다. 쭉 요거는 여러분 그 허가 타당성에 대한 거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FDA하고 다른 식약처 반려사에 추측해야 해서 MTN 뉴스에서 재료가 좀 나왔고요. 아티클 나왔고 그리고 한수경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요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약을 드리면 결국 요겁니다. MTN에서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네이처셀 측이 이제
미전달받았다. FDA 같은 경우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약처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네이처셀 알바이오 측이 활용한 개인적인 사적인 기준을 식약처가 사전 공지도 안 하고 임상적 유의성 기준으로 마음대로 사용해서 불허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요. 엉터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글로벌 기준 아닌 MCID 미달을 자꾸 거론해서 임상적 유의성 미달 결론을 낸 거고요. FDA는 통계적 유의성이 임상적 유의성을 통계적 유의성으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한 거고, 식약처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임상적 유의성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틀린 거죠. 근데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식약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쇄국 정책식 기준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티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은 오픈 라벨 방식을 권고했기 때문에 지금 네이처셀은 오픈 라벨 방식으로 보안 자료 제출을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중 맹검 아닌 대조군이 없는 오픈 라벨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반려사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식약처 한국만의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반려를 한 것이고요. FDA나 이 글로벌 기준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독불 장군이죠. 예, 독불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보셔서 다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은 전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거죠. 예. 네이처셀이나 알바이오 측에서 과연 행동을 할 것이냐. 식약처를 놓고 이 허가 반려된 것에 대한 반론을 펼쳐 나갈 것이냐,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식약처를 상대로 해봐야 지금 현재는 소용이 좀 없을 거는 같은데 여하튼 알바이오나 네이처셀에서 결론을 낼 것이고요. 이 결론을 일단 우리가 지금은 기다려봐야죠.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곧 결론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것이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다리시면 돼요. 이 건에 대한 결론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 마시고 결론 기다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바이오스타 측에서 소송 제기 안 하고 미국에 그냥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을 보면 되는 거고요. 소송 제기하기로 했다 하면은 그쪽에서 또 승리를 우리는 또 염원해 가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이오스타가 그건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아티클에서도 얘기는 나왔지만은 그리고 정상목 박사가 얘기했지만 GMP에 근거한 연구소와 생산시설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드린다면 그겁니다. 지금은 꼬리가 좀 몸통을 좀 흔들고는 있어요. 네, 몸통이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몸통, 네이처셀의 몸통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나와야 되느냐. 네, 메릴랜드주의 스템셀 캠퍼스 계약 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네, 이 부분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서두에드린 그 CNPB 건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네이처셀 바이오스타 그리고 알바이오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요런 건들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를 진짜 반전시킬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체킹을 해서 어떤 힌트가 나오거나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주가는 지금 뭐 공매가 좀 휘둘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현재는 좋은 패턴이 바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참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의 모멘텀이 언제 나오느냐 이걸 체킹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반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전번으로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그 건과 관련한 긴급 정보나 판단을 바로 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방에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여러분과 끝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